4.0 만점에 2.4. 거의 절대로 안 떨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SAT 1600에 1100이면 하늘에 100만 번이 뽀개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쉬운 학교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길 갔느냐? 아,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4.3 만점에 2.37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때문이냐? 얘 때문이었어요. 얘 때문이야. 그렇죠? 네. 제가 얘를 마신 게 아니고요. 얘가 저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절 모르면 진짜 간첩입니다. 간첩. 제일 몰라? 간첩. 얼마나 심했냐면요. 데모할 힘도 없었어요. 너무 취해서. 네? 아마 거의 아무런 데모에도 가담하지 않은 유일한 학생일걸요. 갈 데가 없었어요. 너무나 졸려가지고요. 자, 세 번째 학교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뭔가 중요한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학교가 그렇죠? 전공은 전공을 또 바꿨으니까 여기서는 바이올로지, 여기서는 바이오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점점 케미스트리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런데 이걸 한 게 아까워서 살짝 바꿨죠. 바이오, 오르게닉, 케미스트리. 재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요. 바이오케미스트리는 바이올로지의 일종입니다. 바이오케미스트리가 케미스트리로 생각하는 바보들은 바이오케미스트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이오오르게닉 케미스트리는 케미스트리 일종입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자가 케미자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케미스트리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바이올로지예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 그러면요. 붙어 있죠, 바이오자가. 그렇죠? 저거 바이올로지계예요, 피직스계예요. 저 바이올로지입니다. 바이오피직스가 피직스라고 생각하는 밥통들은 바이오피직스밖에 없어요. 참 재밌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중퇴, 졸업, 그 다음에 이거는 수료죠. 박사과정은 중퇴라고 안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는 수료, 졸업, 이거는 중퇴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왜 한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길 갔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잘 가르치냐면요. 자, 바이오케미스트리에 교수님이 8명인데 전부 다 합해서 6명이 하버드 출신이었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하버드 출신. 그렇게. 그러니까 학력.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 거냐면, 저희가 SAT 한국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미국 대학에 보내려고. 어떻게든 학생의 마음을 바꿔서 미국 대학에 보내려고. 왜요? 우리나라 대학들은 미국 대학에 비하면 한마디로 쓰레기통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포함. 이렇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전혀. 학력에 있어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이랑 미국 대학을 한 학기씩만 다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요. 거의 아무 대학이 나요. What did I say? 거의 아무 대학이 나요. 미국에 있는 MIT나 하버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이 미국 몇 개가 있게요? 약 400여 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 학원이 SAT 스코어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 다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요? 에 신경 쓰는지 그 배경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SAT에서 실력이란 뭘까요? 1번. 선생님을 찾는 속도입니다. 2번. 퀘스천의 함정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 함정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Already aware. 이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났고 이게 무슨 함정인지를 미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씀을 찾는 속도.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여기 있는 단기랑 중기랑 장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걸 혼자 할 수 있으면 좋고 혼자 할 수 없으면 학원 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학원 다녀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책이 있습니다. 학원 다니는데 해결 안 되는 경우 포기하면 안 되죠. 대책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요. 1번 강남권, 강남역 주변. 2번 한티역 주변. 3번 압구정역 주변. 그 다음에 4번 대치동. 제가 여기 있는 학원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요. 카닝, 사기꾼 학원들입니다. 논 학원입니다. 그냥 플레이, 펀. 이렇게. 압구정역은요, 전부 다 불법 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한 80%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진짜 각종 모든 종류 학원이 다 있어요. variety. 미친 학원부터 재능시 학원까지. 이렇게요. 자, 카니기학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대부분의 학원이 그렇다는 얘기지.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주말에 모의고사를 본다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런답니다. 담당 강사가. 근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면 이거 아시면 좀 곤란하겠죠? 쉬, 그런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모의고사. 거의 대부분의 학원이 다 그래요. 한쪽 주변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초탈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해결된 건 맞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잊어버렸으니까 해결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학을 떨어지든 어느 대학을 가든 뭘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가정 주변이요? 일리가를 사용한다. 이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앞으로 배울 시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험 볼 거로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서 말하면 돼요. 저 2020년 7월 달에 시험 볼 건데요. 그러면 2020년 7월 달 문제를 줘요. 이렇게 해요. 단 학원비 말고 돈을 내야 됩니다. 화질이 좋은 거예요. 깨끗하게 복사된 건 2천만 원. 그래 복사질이 안 좋은 거는 500만 원입니다. 돈 내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이거는 비슷한 문제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해킹을 미리 한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학원들이 그러면 미국 SAT 시험 문제 얼마만큼 해킹할게요? 10년치를 미리 해킹해버린 상태예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문제를 내는 ETS가 다시 문제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철저히 원수가 된 거죠. ETS는 컬리지 보드가 썩었다고 욕하고 있고 컬리지 보드는 ETS가 썩었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ETS는 뭐 하는 데냐면 문제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컬리지 보드는 그거를 집행하는 회사이거든요. 서로 욕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문제를 방출한 거죠. 아무리 여러분 컴퓨터 기술이 뛰어나서 해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를 완전히 빼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보통 강남 교육청이 인터넷에 게시한 수강료 8배가 넘습니다. About 8 times. 그리고 분명히 수강료가 똑같은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보게 되면 수업 시간에 자습이 돼 있어요. 자습 시간에 들어가는 순간 수강료를 올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자습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습 시간은 수강료 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신고하시게 되면 영업 정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강남 교육청 전화번호도 아시죠? 인터넷에? 그냥 전화해 주시면 돼요. 제가 뭐라 그러면 직원들이 아, 전화를 안 하냐고. 근데 학원이 여러분 양심상 누가 침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학원이 학원을 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욕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대치동은요. 별 신기한 학원부터 다 있습니다. 별 학원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되시면 가서 사기를 당하시거나 초월하시거나 아니면 법을 어기시면 됩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이렇게. 좀 대체까지 말씀드렸어요. 싫으면요. 이게 내가 싫으면 그러면 선생님을 찾는 속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학생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학생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냐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모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심한 그 아카데믹 퀄리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왜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대학은 직장인을 위해서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현실을요. 고등학교는요, 그랬다가는 학생들이 어려워서 학교를 안 다닐 거기 때문에 쉽게, 대충, 좋은 게 좋은 거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모든 고등학교들이 아주 굉장히 특이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다 베이비시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베이비시팅 하지 않고 있는 제대로 된 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학고 하나, only one single exception. 미국에는요, 필립스 같은 한 서너 개 학교가 있어요. 전 세계에 한 4-5개 학교만 지금 사기를 안 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너무 쉽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골치가 아파요, 진짜. 아니, 도대체 뭘 배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기는 2개월 남은 건데 점수를 이제 평균적으로 보고 거기 보시면은 SAT 오피셜 가이드를 풀어보고 문제 출제 경향을 잡는다고 했는데 감은 아래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 책들이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나요. 오피셜 가이드가 아닌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게요? 문제가 너무나 쉽거나 답이 2개예요. 거의 모든 책들이 다. 그럼 미국 책이고 우리나라 책이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안 써놨는데 최악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요. 베런.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진짜요. 이 근처 어떤 학원이 이게 교재인 학원도 있습니다. 미쳤나 봐요. 진짜. 베런, 그 다음에 아르코, 그 다음에 그루버, 그 다음에 피터슨스. 얘네가 최악이고 한 3년 전까지 괜찮다가 얘네들이 너무나 부러웠나 봐요. 여기 들어가는 애가 하나 있죠. 캐플런. 원래 괜찮았었어요. 근데 슬금슬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언급되지 않은 책들은 괜찮은 책들인 거죠. 근데 왜 쓰지 않는 거냐고 좋은 책도 칭찬해야지. 아, 저희가 모의고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의고사 형원책을 쓰면 왜 안 되냐고요? 여학생들은 안 그러는데 남학생들 그 책을 사서 공부한 다음에 학원을 와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아니고 자기가 공부를 미리 해갖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정말 정신들이 이렇게 없어요. 자기의 최종 실제 SAT 스코어가 목적인 거지 학원에서 성적 잘 나오는 게 목적입니까? 이렇게 해요. 한 학생 적발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과외 선생이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대요. 자기네 과외 선생이 원래 시험이라는 건 본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실력으로 시험 보는 게 어딨냐 그러더래요. 자, 그 과외 선생이 어디 나왔냐면 브라운 나왔습니다. 그럼 죄송한 얘기인데 원래 그런 학교입니다. 자, 칠판에다 파리스쿨 써볼까요? 브라운, 다트무스, 에모리, UCLA, 빅 D. 이거는 왜 이름을 쓰지 못하는 거냐면 써서 막 내가 신나게 비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버님이 손을 딱 들더니 제발 그 학교는 욕하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현직 교수입니다. 창피하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아버님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인 거 아시죠? 그랬더니 얼굴이 딱 빨개지시더라고요. 사실인 거 아셨어요. 얘들 별명이 뭐냐면 드럭스쿨, 파리스쿨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교 나온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제가 다니던 마지막 학교에 어떤 애가 여기 나와서 입학했어요. 바이오케미스트리가 어딘가요? 그랬더니 미국에 딱 그러더라고요. You went to Brown and you got into Johns Hopkins? You must be a genius. 이렇게. 얼굴이 애가 빨개지지도 않아요. 브라운 나와서 존스 홉킨스 하면 천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학력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요. 브라운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냐면 모든 과목이 패스 페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패스 페일이면 공부하시겠습니까? ABC도 안 준다고요. 그래서 브라운 나온 애들이 대학원 들어가서 너무나 공부를 못한다는 일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한 4년 전인가 5년 전부터 총장이 일부 과목을 ABC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요. 거꾸로 그러면요. 무시무시한 학교들 볼까요? MIT, 코넬, 캘텍, 카네기 멜론, 시카고. 사람을 잡는 학교들인 거죠. 별명이 뭐냐면 아카데미 파워하우스들입니다. 기왕에 대학에 갔는데 놀아서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해야지. 어떤 학생이 자기 UCLA 나왔는데 참 학교 좋대요.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래요. UCLA 학교 좋아서 힘들다고요? 그럼 버클리 들어갔으면 그날로 자살했겠네요. 버클리하고 UCLA는 비교가 안 되는 학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건 상대평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뭐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요? Relative Assessment라고 있다고요. 좋은 학교죠. 네브라스카보다는. 좋은 학교죠.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보다는. 그런데 이런 학교로 비교하게 되면 기본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Beyond compare.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좋다 나쁘다는 상대평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쁜 학교죠. 서울대보다는 훨씬 좋아요. 나쁜 학교죠. 연대보다 훨씬 좋아요. 나쁜 학교죠. 과학기술이 한 100배 좋아요. 네? 지금 상대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중간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SAT 책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 일요일 날 모의고사 쓸 거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여학생들은 상관이 남학생들이 꼭 그 책을 기억했다. 그걸 공부를 해갖고 온다니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자기 실력을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학교 이름 안 해야 자, 이 D는 뭐지 관심 갖지 마세요. 그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컬럼비아랑 들어가기 거의 비슷하게 어렵습니다. 남부에 있는 대학이에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워요. 노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학교들에 가서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다 여기다 뭘 칠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밖에 없어요. 무슨 지네들 군인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여기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말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걸 중요한 거긴 한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요. 무슨 뭐 인생이 어쩌느니 뭐 철학이 어쩌느니 이렇게 고민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인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 영화들에서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보세요. 왜냐면 미국 영화는 실명을 거론하거든요. 전부 다 여기예요. 여기는 고민할 새가 없어요. 왜죠?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칼텍은 만약에 동아리를 만들거나 클럽 같은 걸 만들게 되면 그날로 퇴학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학교에 브로셔에 써 있어요. Even if you're genius, you don't have some other time but to study. 너는 공부할 시간밖에 없다.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칼텍은 잘 아시겠지만 졸업은커녕 그냥 입학만 하더라도 실제로 실리콘밸리하고 DNA밸리 거의 다 취직됩니다. 그러니까 입학한 사실만 있으면 취직이 되는 학교예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학교죠. 학생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근데 왜 안 갔냐고. 떨어졌거든요. 안 간 게 아니고 my first choice, second choice가 second choice. 그 다음에 여기가 third choice였었어요.
3지망까지 안 간 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평생에 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리젝션 레터를 받았는데 기사에 썼어요.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It is a mistake for you to apply. 네가 원서를 내는 거는 실수래요. 칼뜨기 싫어하는 세 가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번 나이가 많았고, 2번 4.0이 안 되고, 세 번째 학교를 많이 옮겼어요. 칼뜨기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애들, 저 같은 사람이죠. 왜냐면 입학할 때 평균 한 7살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이러다가 유학을 갔는데, 당연히 여기까지 갔을 때까지 나이가 얼마나 많아졌겠나. 그렇죠? 그 다음에 전공을 3번이나 바꿨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세 번째 4.0이 안 돼요. 3.8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할 말이 하나 있는 게, 이거를 3.5로 끌어올리려면 사람이 죽습니다, 진짜. A를 쏟아 부어야 돼요, 그냥요. 이것도 한 학기에 2037이 아니라 3년 동안, 3년에 걸쳐서 2037인 거예요.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3.8, 이거랑 3.8을 더하니까 3.5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자랑스러운데, 하여튼 칼텍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칼텍 대학원은 4.0이 아니면 명함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칼텍은 어떤 학교인지 아시겠지만, 전교생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예요. 전교생이. 이렇게. 어쨌든 칼텍 얘기하니까 자꾸만 눈물 나오려고 그래서 참고. 자, 어쨌든 이건 공부하는 학교, 이건 노는 학교. 그러자 그 노는 학교에 그 과외 선생이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와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성적 올리는 거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했답니다. 지가 그렇게 공부하지. 왜 애까지 망쳐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망쳐졌어요, 그냥요. 자기가 봤던 책에서 그대로 나온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우연인 거죠. 자, 여러분, 오피셜 가이드가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오피셜 가이드는 뭐냐면, 실제로 냈었던 SAT 문제인데, 다시는 리사이클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서 자기네가 책으로 출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문제이지만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죠. 자, 오피셜 가이드 왜 풀어보는 거라고요, 여러분요? 오피셜 가이드랑 출제 경향이 다르면 그 책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오피셜 가이드는 가장 출제 경향이 다른 책들은요, 여기 있죠?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루버,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제발 부탁인데 한국 사람이 쓴 SAT 책은 사지 마셔요. Please. 이건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요. 쓰레기 비하인드입니다. 그냥 완전히요. 오케이? 제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영어책은 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없겠느냐? 그럼 예외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쓴 영어책인데 잘 쓴 책, 예외는 한 권뿐입니다. 영어순회 문맥순회. 이렇게요. 책을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럴 수가 없는데, 근데 양력을 보고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양력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요. 김영로라는 분인데,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서울대학문학과. 자, 뭐가 여기서 비밀인 거죠? 우리나라 쓰레기 교육에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검정고시.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 교육이 뭔데요? 주입식 교육이요. 무조건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 교육은요, 과정을 이해해서 결론을 자기가 스스로 도출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조만 하지 말고, 물론 이 단기 전략이 중요하긴 하지만 왜 이런 걸 짜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클라호마 주입대학이 얼마나 들어가기 쉬운 학교인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험 문제를 보고 그날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화학과인데 제가 3학년으로 편입했거든요. A에다가 B를 더하면 C가 나온대요. 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처럼요, A에다가 B를 더하면 C가 나오는 걸 물어볼 줄 알고 C를 외워갖고 갔어요. 근데 시험 문제 C가 나온다고 해서 C가 얼마나 썰렁해요. 그쵸? C가 나온대요. 어때요? 문제가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갑자기, 실험했더니 D가 나왔대요. 이것도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생화학과 시험 문제예요, 3학년. C하고 D의 분자 구조를 비교해서 D가 나온 경위를 설명하고 방지책을 마련하래요. 오케이? 그리고 시험 4시간 반입니다. 2.5 hour. 선생님 싹 웃듯 나가십니다. 선생님은 하버드 출신이었어요. 저 그날 이 문제 틀렸어요.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집에다 전화 걸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미국에 보내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드린다고. 단 2개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케미컬 리액션이나 케미컬 컴파운드를 사용하게 되면 넌 F래요. You get an F. 그러니까 네가 사용하는 모든 케미컬 리액션하고 케미컬 컴파운드는 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된대요. Every single one of them. Right? Impressive. 만약에 두 개가 답이 똑같잖아요. 그럼 한 명씩 불러서 오랄리 물어볼 거래. 대답 못하면 넌 퇴학이래요. 퇴학. expelled.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보여준 놈은 잘 이해가 안 가고 본 놈은 이해가 가서 보여준 놈이 퇴학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여주었냐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거죠? 이해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래요. 이거 학부 3학년 시험이에요, 여러분요. 학부 3학년. 대학원도 아니고 박사과정도 아니고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150이에요. 150이 미국에서. 2.4. 제가 수업 시간이나 세미나 시간에 존스 홉킨스 테스트 그 example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존스 홉킨스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예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저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그죠? 박사학위를 못 받았으니까. 박사를 못 받은 이유는 교수랑 싸웠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한 명이 저한테 사기쳤기 때문인데 어쨌든 지금 왜 설명드렸다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실력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제가 미국 교육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자주 학생이 싫어하는 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대치동이죠? 한국말을 하고 있죠? 전문이 닫히는 순간 여기는 시카고, 코넬, 존스 홉킨스, 노스웨스턴하고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Exactly same atmosphere in every possible sense. 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럼 다른 학원은 왜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거게요? 지금 현재 강남역 기준 여러분 전체 학원 강사의 90%가 학력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이름을 여러분 본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학력 위주예요. 코넬 나왔다가 동아대 나왔어요. 존스 홉킨스에 가천대 나왔어요. 오케이? 여러분 진짜 이름을 말하고 싶어요 지금요. 인터넷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이 다 학력을 유지한 거라고요. 약 90% 학력을 유지한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요? 배운 대로 할 뿐이다. 근데 저는 존스 홉킨스 마지막 하나만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코넬이나 노스웨스턴을 언급하는 거냐면 거기 나온 교수님들, 거기 나온 친구들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 말에서 막 분노가 막 느껴지시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이 영어 교육하고 SAT 교육 정말 진짜 확실하게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인사이드 아웃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 1번, 2번, 3번. 자, 2번. 11을 풀고 모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은 왜 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에 근거해서 여러분요? 지문에 근거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면 증거가 지문에 있어야 되고 이게 오답이라면 증거가 지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최악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요. 이건 답이 아니래요. 볼까요? 지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답이 아니래요. 말도 안 되니까. 아니요. 지문에 나와 있는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지문에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왜냐면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답이 아닌 이유가 다른 문제에 적용되는 거죠. 저는 단 한 번도 심지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을 포함해서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넘어가는 교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제 목표가 뭐냐면 제가 배운 대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이나 렌슬레이어나 아니면 존스 홉킨스에서 배운 것에 40%를 수업하는 겁니다. 제가 감동받은 수업의 40%를 그런데 제가 잘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성을 해보면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10년 학교를 다녔는데 10년 동안 배운 수업의 약 25%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한마디 마음속에 하고 잡니다. Sorry about that, sir.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하는 거냐면 Dr. Ferris, Dr. Posner, Dr. White. 이 두 분은 지도교수고요. 이분은 지도교수는 아니지만 참 기억이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버드 그러니까 다 이 두 분은 하버드 출신 아니에요. 여기 인디애나 출신이에요, 여러분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이거 오클라호마 스테이트가 조금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또 인디애나도 가보면 선생님이 대부분이 MIT 아니면 칼텍 아니면 하버드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긴 거냐면요. 제가 안타깝고 슬프고 부러운 일인데 미국에서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들 한 3, 40개는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향후 30년이나 20년 동안 그 대학에서는 절대로 교수를 하지 못합니다. 학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맥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울대 몇 %가 서울대 출신이게 교수예요? 99.99999%예요. 두 명, 지금 서울대 출신이 아닌 교수가 2명인가 밖에 없어요. 한 명이 아마 부산대고 한 명이 경북대인 걸 알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교수 회의할 때 반말한대요. 야야 창식아 뭐 갖고 와. 왜냐면 자기 후배니까.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가 망쳐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얘기죠.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보는 거 말고 그냥 학교 내에서도 엉망진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사크라티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울대가 서울대를 잡고 있으니 서울대는 썩는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실력 있는 교수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물론 저는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아무 대학에도 교수를 안 갈 거지만 어쨌든 뭐 실험실도 못 가지만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데 혼자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혼자 얘기 못하겠으면 두 개 대책이 있습니다. SAT Official Guidance Book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Prep Tacticam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피셜 가이드 앤서 북은요, 여러분이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셜 가이드의 해설집이 지금 3권이가 내고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는 거냐면 오피셜 가이드가 자기네 물론 기출문제니까 잘 만들었겠죠. 문제는 잘 만들었는데 근데 설명이 형편이 없어요. 설명이 이거예요. B는 답이 아니래요. 왜냐면 답이 아니니까. 진짜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거 깡패도 아니고 C는 답이 아니래요. 말이 안 된대요. 물론 영어 써놨죠. Out of the question, illogical, doesn't make any sense. 이게 무슨 설명이냐고요. 이것들이 미쳤나봐요 진짜. 그러니까 문제는 참 잘 만드는데 설명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문제를 쓴 사람과 설명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문제는 잘 만들지만 설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한 교수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 설명 참 잘해요.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SAT 오피셜 가이드 앤서 북을 추천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쓴 겁니다. Written by myself. 제가 썼어요. 단 학생들이 영어로 판단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전부 다 영어로 써 있으므로 만약에 영어 실력에 문제가 있다면 시험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프랩텍틱이라는 이건 동영상 강의인데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가 지문에 근거해서 오답과 정답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게 학원이지만 학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원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나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 프랩텍틱은 아주 대폭 할인되고 그 다음에 SAT 오피셜 가이드 앤서북은 마크 테스트가 600점이 넘는 학생한테는 무료로 증정합니다. 원래 좋은 책은 안 팔리거든요. 어디서 안 팔리게 되면요. 문화 후진국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삼성, SK, LG, 현대 등 공업이나 자연과학이 발달한 나라지 문화는요. 심리학, 사회학, 철학은 땅바닥 수준입니다. 아마 공학과 그다음에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요. 그렇죠? 공업은 무지하게 발달했는데 사회문화는 엉망진창인 나라. 아주 웃기는 나라입니다. 진짜.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좋은 책은 안 팔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SAT 오피셜 가이드 앤서 북이나 아니면 프랩텍틱 둘 다 사용해서 자기 생각에 맞는지 확인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요. 질문할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3번인데요. 해설을 공부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헌터에서 질문하면 다 답변을 드립니다. 자 이때 절대로 문제를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해설을 질문해야지. 왜요 여러분요? 문제를 질문하면 제가 해설집을 보세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요. 해설집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하다고 왜 C번은 답이 아닌가요가 질문이 아니라 C번이 답이 아니라고 설명되어 있는 그 해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제가 여름방학 때 반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레벨 1부터 까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400점대고 한 500점대고 한 600점대고 그 다음에 700점대예요. 일반적으로. 이건 매 학기 저희 학원에 등록한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제가 한 이 말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요? 학생들은요. 그러므로 SAT가 영어 시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SAT는 머리 싸움이에요. SAT는 여러분 머리 시험이에요. 자, SAT가 뭐의 약자인지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요? Scholastic, 공부하는 데 필요한 aptitude, 태도나 능력 테스트예요. 이건 언어 시험이 아닙니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SAT의 별명이 뭐였었게? 리스닝 테스트였었어요. 원래요. 판단력 시험. 자, 그럼 제가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럼 압구정역이나 강남역이나 한태역으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태역은 초월하는 거고 삶을 압구정역에서는 이제 불법 문제를 사용하는 거고 강남역에서는 사기를 당하는 기분 좋게 사기를 당하는 거죠. 맨날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학생들이 왜 나중에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그런데요. 네가 학원을 다니는 시간하고 시험 보는 시간하고 중간에 한 달이란 여유가 있었지 않냐. 다 잊어버린 거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엉망을 하셨길래 한 달 만에 다 잊어버리나요? 사기꾼들 90%가 학력 위조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라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티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원 강사랑 같이 비교돼서 뭐 이 사람은 리딩을 잘 가르치고 이 사람은 같이 이렇게 거론되어 있는 거의 다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거의 다 학력 위조이고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참고 있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다 구속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그럼 토플을 볼까요 한번요?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에서 foreign language, 이게 랭귀지 시험인 거죠. 토플은 언어 사용 능력 시험이고 SAT는 리스닝 테스트입니다. 증거를 드릴게요 그러면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토플 테스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SAT는요? 봐야 돼요. 네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머리 좋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증거를 대볼까요, 그러면요? 증거보다는 그 기록을요?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올드 SAT를 포함해서 미국 고등학생의 평균 성적이 얼마였게요? 540이요. 컬리지 보드에 오피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40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학에 제일 많이 보낸 고등학교가 어디죠? 민사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국세부가. 민사고 국제고 있었을 때 평균이 얼마였게요? 700이요. 이게 영어 시험이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논리적 테스트 시험이니까 다시 말하면 학생이 이걸 보는 겁니다. 어메거 테스트를요. 그러니까 이거에 기초해서 자기가 잘 이해했는지 다시 말하면 해석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문제를 못 풀어요. 해석만 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요? 토플인 거죠. 토플, 토익, 탭스 이런 시험들이 수능만 하더라도 논리적 분석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수능이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수능 잘 보는 학생들은 존경했으면 좋겠는데 존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요? EBS 교재에서 베끼거든요, 지문을. 몇 퍼센트 베끼게요? 70%를요.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는 나라. 누구의 생각이었던 거죠? 이명박이요.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와서 뭐 헤매고 다니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을 제일 망친 놈이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입니다. 지문이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문제는 물론 바꾼대요. 문제를 바꾸는데 지문이 똑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학생들이 여기 있으니까 SAT 지문을 미리 알고 시험 본다면 그게 시험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이 어려운 거냐면 첫 번째 문장만 보고 글의 흐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주제를 잡기 힘들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주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혹은 저자가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못 읽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문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시험을 보냐고요, 그걸요. 그래서 여러분 대치동에 어떤 학원들이 있는지 아세요? 되게 많아요, 대치동에. 그 지문의 한글 해석을 외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맨 첫 번째 문장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딱 기억나는 순간 한글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고요. 제가 교수를 만나고 있으면요. 맨날 불만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대, 연대, 고대의 경우 입학생의 약 30%가 도저히 교과서를 읽을 수 없답니다. 그따로 공부하고 들어와서. 가르칠 수 없는 상태랍니다, 지금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30%가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런데 옆에 있던 수학 교수가 막 화를 내요. 근데 30%가 수학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영어랑 수학 못하는 학생이 몇 %인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60%래요. 바보. 왜요?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0%에서 60%인 거죠. 그게 바로 분석이에요, 여러분요. 그 짧은 시간에 머리 나쁘게 금방 드러났어요. 제가 금방 물어봐요. 자, 수학 못하는 애가 30%, 영어 못하는 30%면 그럼 영어랑 수학 다 못하는 애가 몇 %지? 그러면 답은 모른다예요. 답은 30%에서 60%예요. 왜냐면 그 30%가 30%가 같은 학생이면 30%밖에 안 되는 거고 다 다른 학생이면 60%이니까 45%일 수도 있고 48%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30%, 60%라고 말하는 애가 참 더 누구게요, 여러분요? 이 아래 있는 학생들입니다. 자, 점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이 500점이 바로 영어 사용 능력, 바로 이게 관문입니다. 배리어예요. 그러니까 500점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아마도 영어 사용 능력에 심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500점이 넘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501점도 500점 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501점도 제대로 논리적 분석력만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800점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501점이 800점 되는 게요. 100점이면 240점이거든요. 240점이 500점 되는 것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영어 사용 능력은 빨리 안 늘지만 여러분 논리적 분석력은 금방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초단기, 중장기, 장기 전부 다 뭐에 근거한 거라고요? 논리적 분석력에 근거한 건데 근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여기에 무엇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영어 사용 능력이 피해갈 수 없는 그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1, 2, 3 됐어요. 자, 중장기 전략은 1년 전이에요. 지금 3개월하고 1년이 없잖아요. 지금 가운데. 그렇죠? 이 3개월부터 1년까지가 초단기가 될지 중장기가 될지는 학생의 실력이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학생의 점수가요. 점수란 건 뭐죠, 여러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필요한 점수보다 얼마나 지금 모자르느냐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100점 이내는 혼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점이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 극복하기 힘들겠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죠, 여러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점수를 몇 점 정도를 요구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므로 미국 대학은 되게 편합니다. 왜죠? 컬리지 보드가 책을 펴내서 미국의 학교가 한 3,000 몇 개가 있거든요. 그 3,000 몇 개 대학에 에세이 성적이 딱 나와 있어요. 입학생이에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위 25% 빼고 하위 25% 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50%의 평균 성적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보려면 자기가 원하는 점수는 몇 점이겠죠? 2점수죠.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로터 사이콜로지가 있으면 자기가 복권 심리가 있으면 2점수겠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점수가 2점수인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모의고사는 뭘밖에 볼 수 없다고 여러분요. 어떤 종류의 SAT 시험도 믿을 수 없어요. 오피셜 가이드예요. 오피셜 가이드로 모의고사 시간 내에 봤더니 점수가 2점수로부터 100점보다 훨씬 넘게 떨어져 있으면 그런 전략을 피기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부터 1년 전인 경우에 만약에 점수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게 되면 이 학생이 뭐가 되는 거죠? 장기 전략이 되는 거고 3개월부터 1년 사이에 점수가 차이가 별로 안 나면요. 그러면 초단기 전략이 되는 거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필요한 시간은 줄어드는 거고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필요한 시간은 많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 재밌게도 10학년짜리가 여러분요 2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12학년짜리가 평생 걸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죠? 머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하는데 제가 학생이 머리 나쁘다는 거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상담을 할 때 머리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상담에서 머리 나쁜 겁니다. 그 학생. 어떤 경우에도 머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smart, wise, intelligence 이런 말 사용하지 않았다. 아, 머리 나쁜 겁니다. 제가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머리 얘기를 계속해요. 학생 머리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한 달 있으면 딱 잊어버립니다. 누가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저는 괜찮은 거죠. I'm safe, right? 이렇게. 자, 스텝 1. 우선 SAT 토플 가서 점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토플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토플 모의고사는요. 이 테스트 전환닷컴에 있어요. 조선일보가 제대로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쓰레기 신문으로서 제대로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요. 토플 모의고사를 보게 해준다는 것. 조선일보의 특징이 뭐죠? 순 거짓말 기사만 낸다. 그렇죠? 폐간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많아졌습니다. 물론 조중동이 똑같기 때문에 누굴 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조선일보가 잘하는 일이에요. 이게요. 왜냐면요. 실제 토플보다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가격밖에 안 내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들입니다. 리사이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ETS가 냈던 문제를 자기네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날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날로. 채점은 무지하게 빨리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가 원하는 영역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스피킹하고 라이팅 따로 볼 수 있고 리딩하고 리스닝을 따로 볼 수 있어요. 따로 봐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봐서 110점 이하이면 you're on the right track. 무슨 말이죠?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110점 이상이면 뭔가 잘못되었거나 SAT 점수를 너무나 높게 잡은 것이므로 상담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때 112 이하인 경우에 근데 여러분요. 외국인 학교를 다니거나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유사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110 이하이면요. 이거 정말 거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토플은요. 거의 눈물 나기 쉬운 시험이거든요. 그러므로 토플에서 110점 안 나왔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This is a miracle. 오케이? 저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요. 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오늘 5센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110점 아래 나올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토플보다 더 쉬운 시험인 토익에서 900점 안 나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토익을 1년 반 가르쳤거든요. 대학에 가서요. 저 이런 시험 처음 봤어요. 선택지가 4개잖아요. 그럼 3개가 알려줘 얘가 답이라고 이렇게. 잘 보면 화살표가 보여요. 이렇게요. 답이라고. 그걸 틀려요. 그걸 뭘 틀릴 게 있다고. 정말. 토익은 시험이기를 포기한 시험입니다. 토플은 쉬운 시험이고. 자, 그렇지만 그래도 110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한 거냐면 리딩 목표가 27점이나 30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리딩에서 27점을 맞았다는 건 리딩 컴프레hension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SAT는 100% 논리적 분석력을 묻는 시험이지만 토플은요. 논리적 분석력을 묻는 경우가 한 30%밖에 안 되고 70%는 그냥 지문이 이해되는 것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 27점까지는 지문 이해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이므로 적어도 27점이 목표이거나 합점인 거죠. 그러니까 27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SAT에서 500점을 넘기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고 토플에서 3점 맞게 되면요. 800점도 바라볼 수 있겠다. 그 얘기죠. 그 라이팅은 너무나 쉬워 30점이고요. 그 SAT 라이팅하고 토플 라이팅은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격차가 너무 심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라이팅이에요. SAT 라이팅은 뭐냐면 rhetorical analysis고 그다음에 토플 라이팅은 content analysis예요. 토플 라이팅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고요. SAT 라이팅은 남의 생각을 반박하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생각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라이팅 스타일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내가 동의를 하더라도 글을 잘못 썼으면 반박하는 거고 그 생각에 내가 반대하더라도 글을 잘 썼으면 칭찬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SAT 라이팅과 같은 라이팅을 하는 고등학교들을 우리가 IB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IB에서 7점을 맞은 학생은 SAT 라이팅에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분명히 학교 IB에서 7점 만점 맞았어요. 근데 SAT 라이팅이 잘 안 돼요. 엉터리 고등학교입니다. 엉터리 고등학교. 원래 SAT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각각의 학교의 GPA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1960년대에. 그러므로 만약에 학교에서 잘 배웠고 학점이 잘 나왔는데 SAT가 안 나온다는 걸 뭐의미하는 거냐면 학교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학점을 잘 준다 그 얘기죠. 괜찮냐?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 제가 AP 케미스트리를 가르치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하도 열받아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그 케미스트리가 A래요. 4.0이래요. 그래서 AP 케미스트리를 들어왔대요. 근데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molecule, atom, enthalpy 등 기본 감각도 없어요. 다 외웠어요. 그냥 싸그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지역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을 말하는 순간 거기서 제일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데 숨이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르친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의 학력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전공이 바이오케미스트리예요. 바이오케미스트리는 바이올로지 일종입니다. 여러분, 케미스트리를 전공한 사람이 바이올로지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피직스를 전공한 사람이 케미스트리를 가르칠 수 있지만 반대로는 안 됩니다. 반대로는. 케미스트리 전공자가 피직스를 못 가르쳐요. 바이올로지 전공자가 케미스트리 가르친다고요? This is totally laughing matter예요. 절대 안 돼요. 교장 선생님이 바이오케미스트리가 바이올로지 일종이라는 걸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뒤에 케미스트리가 붙었으니까 케미스트리인 줄 알았나 봐요. 밥팀 교장 선생님. 학교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할게요. 옆에 바다가 있어요. 아, 이것도. 근데 여러분, 제가 동해안인지 서해안인지 남해안인지 안 말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약에 남해안이면 이건 제주도일 거고, 그쵸? 서해안이면 송도 쪽에 있는 학교들이고, 동해안이면 동해안은 국제학교 유명한 게 없네요. 동해안은 빼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지금 50% 어딘지 안 말했습니다. 제주도인지 송도인지 말한 적 없다. 제가 말했습니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 어떻게 화학을 4.0을 맞았던 학생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상해서 확인해 봤더니 선생님 글쎄 바이오케미스트리 전공자래요. 바이오케미스트는 바이올로지 일종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바이오케미스트리 전공자 막 저한테 화를 내요. 근데 제 첫 번째 전공이 바이올로지, 두 번째가 바이오케미스트리 졸업, 세 번째가 케미스트리 졸업, 네 번째가 바이오르가닉 케미스트리거든요. 그럼 학교 다름이라고 막 그래요? 아니, 마지막 전공이 바이오 오르게닉 케미스트리라니까요. 이 학교는 별명이 아예 그냥 바이오스쿨이에요. 오케이? 바이오자가 붙어 있는 거의 모든 전공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이 학교 별명이에요, 별명이에요. 바이오스쿨.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 바이오케미스트리, 바이오 에브리띵. 바이오 에브리띵 on the top이에요. 저게 별명이에요. 오케이? 그걸로 잘난 척을 너무나 많이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나 골치가 아팠는데 나와서 제가 그 말을 똑같이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병인 거죠, 병. 직업병. 그쵸? 하여튼 저 학교의 바이오 잘난 척은요, 진짜 거의 하늘을 찌르거든요. 기분 나쁜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스피킹에서 여러분이 시간 낭비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죠? SAT는 스피킹 섹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스피킹이 왜 중요한 거냐면요. 스피킹이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리딩 할 때도 영어로 생각하고, 리스닝 할 때도 생각하고 다 생각하겠지만, 특히 스피킹 할 때 영어로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므로, 스피킹이 되는 학생의 리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다 안 써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고등학교 제가 동창들이 없어갖고 증인도 될 수 없는데, 고등학교 문법 아니면 리딩이죠. 그쵸? 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나이는 대충 다 70년대에. 그 7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문법 아니면 리딩이었었어요. 그때 무슨 스피킹, 여러분 발음 기호를 적는 게 시험으로 나왔거든요. 다음 주 이 단어에 발음 기호로 맞는 것은, 발음을 아무도 못하니까 발음 기호를 적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래도 아니고 진짜 짜증나게. 어쨌든 간에, 문법 아니면 여러분 리딩했는데 거의 다 리딩이죠. 그러니까 예비고사 5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예비고사 1세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7월 달에 전두환이 본고사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본고사를 5개월 남겨놓고 본고사 없어져버렸어요. 아, 무슨 학제를 바꾸는데 학년이 바뀔 때나 바뀌는 거지 무식한 놈이 진짜. 어떻게 학기 중에 여러분 학년 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의 적이에요. 그냥.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정신병원 갔어요. 여러분. 분명히 본고사를 보면 서울대 물리학과에 전혀 문제없이 갈 애가 시험을 못 봐갖고 서울대 수의대를 써서 떨어졌어요. 왜 수의대 썼냐고요? 제일 약하니까. 그런데 참 어떡하죠? 81년도에 수의대랑 간호대 두 개만 미달이 아니었었습니다. 싹 다 미달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학과 가면 되는 거였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막 당일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갔는데 아무나 갔는데 제 친구는 떨어지고 말았어요. 네. 저는 그냥 성적 말해드릴게요. 예비고사를 보면 학교에서 200등, 본고사를 보면 18등이었어요. 걔는 예비고사를 보면 학교에서 400등, 본고사를 보면 5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395등의 차이를 좁지 못한 거죠. 저는 그 100몇십 등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는데 그냥 모조리 외워버렸어요. 그냥요. 할 수 없죠 뭐.
국사를 전부 다 외우고, 과학을 다 외우고, 싹 다 외웠어요, 그냥요. 상업, 다, 뭐,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죠. 싹 다 외우고, 그냥요.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200등이 나오는 걸. 자, 어쨌든 간에, 대학교 들어간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못 가르칠지 몰랐어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렇게 리딩에 자신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느 정도 생각했었냐면요. 리딩으로는 절대로 안 진다.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자만심 정도가 아니었었어요. 그걸 왜 제가 그 자만심 가졌냐면 애들이 인정해 주니까. 리딩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명이에요. 저랑 서울대 의대관이랑 서울대 법대관이랑 3명.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서울대 의대관이랑 법대관에 그 반열에 못 끼는데 이건 전교 1등, 2등들이거든요. 저는 18등이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영어만 나오면 껴주는 거죠.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절로 가는데 자, 그런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여러분 학원을 다녔습니다. 7개월 동안, 한 9개월 동안 다녔어요. 그 무슨 학원이었냐면요. 리딩, 라이팅, 스피킹, 리스닝을 전부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피킹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리딩 속도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 판단했던 리딩 속도가 약 20배가 빨라집니다. About 20 times faster. 이거 뭐게요? 영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 그전에는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꿨다가 다시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는 겁니다. 영어가 그냥 영어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는 걸 예측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전에 자만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게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고등학교 때 영어 잘한다고 큰 소리 친 게 얼마나 창피한지 진짜 죽으면보다 더 장거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가서 한 1년만 지나면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한 5년만 지나면 똑같이 된다. 5년이 지났어요. 한 10년만 지나면 똑같이 된다. 10년이 지났어요. 포기. 아, 이거는요. 무시한 겁니다. 이거. 이건 극복할 수 없다고요. 뭘 알았게요, 여러분요? 제가 우리나라 말을 하는 한 they cannot be destroyed. 안 돼요, 절대로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에서의 그 언어 장벽을 깨고 싶다면 우리나라 말을 하지 못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미국 놈이에요. 역사인식도 사라진 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유학 반대인 사람이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어느 정도까지만 잘하는 거지 그 이상은 넘어설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제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아니요. 제 기준으로 서울대 교수 중에서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저걸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알아요, 그냥 personally. I know how they speak. Okay? 한 명 계셨는데 그만두셨습니다. 백낙천 교수님이라고 제대로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영문학과에. 근데 그분이 학교를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제는 명명인 거죠. 이렇게요. 네? 뭐 추상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 2%의 교수가 서울대 2%의 교수가 자기 전공을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everything is better with other schools? I don't think so. 그런 얘기죠. 하여튼 우리나라 교수들이 영어로 수업하는 거 한번 인터넷에다가 광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방청객에 앉힌 다음에 이해되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 교육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We don't have any educational system here. Okay? 자, 뭐 인성교육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 화가 막 나요. 뭐 다른 건 제대로 교육하는 게 있나요? 뭐 수학은요? 과학은요? Okay. 자, 그래서 스피킹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요. 리딩 자체에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플에서. 그러므로 토플을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토플 성적을 최대로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토플 실제 시험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그 사이트에서 etest조선.com에서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시험을 신청하고 가가지고 돈을 많이 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서 보시면 돼요. 그냥 카드로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돼요. 단 시간도 지켜야 되고 컨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좋아서 보는 막 테스트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걸 엄수하지 않게 되면 그냥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컨닝하는 건 못 막아요. 그렇죠? 무슨 AI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뭐라고요? 그날로 점수가 나와요. 또 좋은 점이 뭐게요, 여러분요? 리딩하고 리스닝은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자기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학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서 학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거죠. 뭐가요? 오늘 세미나가요. 왜요? 이걸 혼자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겠으면 누가 한다는 거죠? 학원에서 해결한다. 그 얘기니까요. 이걸 혼자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겠으면 학원에서 해결한다. 그 얘기예요. 학원에서 해결하면 어떤 점이 생기죠?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혼자 해결하면요. 기분 좋고 돈 아끼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혼자서도 해결 못하겠고 학원에서 해결 못하게 되면 그럼 압구정으로 가든지 강남역으로 가든지 한태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 말해줬어요. 전공이 화학이라 제가 화학 이런 뼛속 깊까지 하는 화학자입니다. I'm a chemist into my bones. 그게 왜 하고 있는 거죠?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make a living 먹고 살려고. 저 실업자예요. 어디 가서도 직업이 뭐냐 그러면 딱 씁니다. 실업자라고. 실업자. 여러분 자연과학도는요. 박사학위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공학자만 공대만 하더라도 석사만 있어도 취직할 수 있는데 자연과학자는요. 박사학위가 없으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동물이에요. 그냥요. Worse than animals. 그렇게 하기가 중요한 거죠. 학위라는 게 뭐냐면 혼자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 똑같아요. 그럼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박사학위가 없는 채로 실험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요? 박사학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럼 저한테 사기친 놈은 이름이 뭐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전서 케이스 가시면 이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성이고요. 이름이 크레이크 타운샌드일 거예요. 예일 나왔어요. 이 아저씨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열받아 학교를 그만둔 건데 전 처음에 인종차별인 줄 알고 열받아 인종차별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주 굉장히 하얀 애라서.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같은 이유로 백인 3명이 학교를 그만둔 전적이 있더라고요. 저건 왜 무슨 사기를 치는지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가지고 굉장히 많으면 그때 학생들한테 알려주기로 하고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사기를 친 건 학교에서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대볼까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기서 있기 힘든 일인데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비자를 유지해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저한테 계속 테이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인가를 학교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계속이요. 학교에서 그게 저한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테이십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1992년 기준 한 달에 1,000불씩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다 면제고. 생활비까지 다 무료고요. 전부 다 싹 다. 학교에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저 교수를 왜 건들지 못했느냐. 이 사람이 프로젝트 하나가 100만 불짜리가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공이 뭐냐고요? 제가 하려던 전공이었던 거죠. DNA 케미스트리예요. 우리 몸속에서 이상현상이 벌어졌을 때 각각의 DNA가 어떻게 그 이상현상에 관여하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뭐랑 직결되어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DNA랑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이상현상이 뭔가요? 여러분요? 캔서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직원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직원 중에서 암으로 걸린 사람인데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내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그죠? 제 학교를 그만두는 바람에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까요? 저 자존심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아,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학부 때 졸업할 때 최고 논문상을 받을 정도로 별명이 마술손이에요. 매직 핸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이 실패하던 실험을 제가 건드리면 성공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 실험을 했었으면 성공해서 지금쯤 암을 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잘난 척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This is a total possibility예요. 제가 별명이 대학교 때 매직 핸드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거나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실험으로 안 된다는 걸 2개나 설명했었고 그 둘 중에 하나로 졸업할 때 최고 논문상을 받았어요. 원래 전사키스도 4.0 가까이 안 되면 못하거든요. 근데 3.5가 어떻게 된 거냐면 졸업 시에 최고 논문상을 받았기 때문에 입학한 겁니다. 잘난 척이 아니고 잘난 척이죠. 자 그러면 정말 못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단 토플을 공부할 때 토플도 오피셜 가이드만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인데 오피셜 가이드자가 안 붙어있는 토플 책, 오피셜 가이드가 안 붙어있는 SAT 책, 오피셜 가이드가 안 붙어있는 GRE 책, GMAT 책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너무나 허접해요 진짜. 이것들이 책을 팔아먹는데 눈이 멀어가지고요. 엉망진창의 문제를 지 못대로 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피셜 가이드가 안 붙어있는 SAT, 그러니까 모든 시험 다요. SAT, GMAT, LSAT 뭐든지요. GRE 뭐든지요. IELTS 전부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차선책이 뭐고? 자, 그래서 만약에 현원 SAT 수강생인 경우 특정 영역의 점수가 상승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스피킹이 안 올라가거나 리딩이 안 올라가거나 리스닝, 라이팅이 안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점수를 분석해서 오프라인 상담을 예약한다 그 얘기죠. 자, 6번 또 이것도 오피셜 가이드를 해설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인 헌팅글리시에다가 질문하는데 근데 토플 오피셜 가이드의 설명서는 해설지는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짜증나서요. 왜요? 너무 쉬워서요. 그러니까 SAT 정도 되면 글을 쓰는데 뭔가 글을 쓰는 기분이 나는데 제가 기분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쉬운 내용은 정말 시간 낭비다 그 얘기죠. 그래서 토플은 안 썼어요.
자, 스텝 2. 토플 성적을 넘었어요, 이제. 110을 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SAT 오피셜 가이드 1회분만 시간에 맞게 풀어서 채점한 다음에 딱 1회분이에요. 왜 1회분이게요, 여러분요? 나머지 7회분이나 나머지 회분들은 나중에 초단기 전략에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자주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아무 생각도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한 바람에 나중에 SAT를 한 달이나 두 달 남겨놓고 풀어볼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풀어볼 문제가 없으면 아무 책이나 풀면 되지. 아무 책이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요. 실제 SAT 시험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어떤 학생이 한번 제 말을 안 믿고 배런 걸 한번 풀어봤대요, 자기가요. 근데 그 학생 괜찮았어요. 왜냐면 평균 760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말 잘 못하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딱 풀어보더니 저한테 항상 한다는 말이 딱 뭐냐면 It's such a joke. joke래요, 배런. 그래서 제가 똑같이 생각해요. 배런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Where did you get the PhD? 너 박사가 어디서 받았다고? 이렇게 해요. 물어보려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이 안 와서 너 진짜로 SAT 문제를 본 적이 있냐? 이렇게 해요. 도저히 SAT 문제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제정신에 섰다고 볼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면 너무나 쉬워요. 함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SAT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함정이 뭐냐면요. 이런 게 바로 출제 전략을 이해하는 거죠. 인퍼런스예요. 근데 wrong inference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fact하고 possibility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쉬운 두 문제 중에 52문제 중에 20개가 이렇게 나오면 20개가 나오면 이 중에 10개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평균 10점씩 계산하면 몇 점을 넘기가 힘든 거죠? 700점이요. 그럼 미안한 얘기인데 New SAT Official Score가 700점이 안 넘는 사람은요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도 오랫동안 그 어깨 사이에 있는 그 물건을 안 써가지고 걔가 동작이 정지한 상태예요. That thing called brain has stopped operating. 이렇게요. 뭐 때문이게 여러분요? 우차싸, 폭서클럽, 러닝맨, 삼시세끼, 낭만닥터 김사부, 태양의 후 이런 쓰레기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 팡팡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머리가 정지해버린 겁니다. 700점까지는 이건 피스 케이크예요. 나머지 10개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았나 안 속았나?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아, 이런 게 헷갈리면 우리 애도 헷갈리겠구나. 제가 그러면 텍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여드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이게 바로 SAT가 요구하는 논리적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That car is awfully expensive. 저 차 무지하게 비싸다. 이 말밖에 없어요. Remember, this is all we know, right?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예요, 지금요. 그래서 10문제만 딱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 어려운 10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쉬운 10문제 설명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는 얼마죠? 360억이랍니다. 포르쉐 6대가 있대요, 6대. 수제품이랍니다. 여러분, 람보기니 이런 건 싼 차들이래요. 포르쉐가 우리나라 포르쉐죠. 포르쉐가 비싼 차래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출제한 태도는 되게 간단해. 인텐션이 뭘까? 이렇게 말해, 인텐션. 첫 번째 보여드립니다. I'm not gonna buy it. 됐죠? 두 번째, 지금 여기다 뭘 쓴 거죠? correct inference를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wrong inference고 어떤 거는 correct inference예요. 결국은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내용 중에 지금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문학적, 철학적, 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인류학적 내용이 포함되면서 어려워지는데도 똑같은 문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 아닌 거예요. 전혀요.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요? 문학적, 철학적. 문학적은 왜 중요하죠, 여러분요? 여기 메타포가 섞입니다. metaphor, irony, sarcasm, cynicism. 그러니까 여러분 sarcasm하고 cynicism의 차이를 모른다. SAT 보면 난리 난 거죠. irony하고 metaphor의 차이를 모른다. SAT 보면 지금 거의 재난인 거죠. 그렇죠?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catastrophe예요. 자, 그러면 I'm not going to buy 혹은요 I will have to save some money. 그럼 뭘 고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이 뭐 손들 필요도 없고 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학생들 하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요. 여기서 인텐션이 뭔지를 찾아라. 그러니까 correct intention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I will steal it. 제가 훔쳐야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요? 굉장히 비싸다. 됐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요. 만약에 1, 2, 3 중에 그럴듯한 게 있잖아요. 그럴듯한 게
그럼 그거는 항상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n every possible case it has to be true. 그래야지만 correct inference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wrong inference예요. 자, 그럼 1, 2, 3번 중에서 correct inference가 뭘까요, 여러분요? none. 셋 다 wrong inference입니다. 왜냐면 1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2, 3번이 wrong inference고 2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1번, 3번이 wrong inference고 3번 가능성이 있죠. 1번, 2번이 wrong inference인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문장이 어려워지게 되면요. wrong inference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 모르는 단어 섞이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갑자기요. 지면이 하얘진대요. 그리고는 종이가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정신딱 찾아봤더니 5분 시간이 지났어요. 5분 동안 정신이 나갔던 겁니다. 뭐라고 부르는 거죠? Attention Deficiency Syndrome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말로는요. 유체 이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공중부양해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학자들이 1000년, 2000년에도 안 되는 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한 3분 만에 딱 항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너무나 현실 생활하고는 괴리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왜죠? 한 번도 이렇게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문을 비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 학원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르치겠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한티역, 압구정역, 강남역에 있는 학원 강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도 시험 봐서 700점이 안 나오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시험 문제 나눠줘요. 딱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에러건 포인트, 점을 딱 되는 겁니다. 공수특강 707 부대라고 부르죠. 맹호 부대, 청룡 부대 딱 와서 그래서 700점 안 넘으면 사살하는 겁니다. 탁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SAT 강사가 다 죽을걸요? 우리 학원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 학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학원이 학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등록마비 생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시죠? 이거 진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요. 그 다음엔요. 그 사람들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요. 할 말이 없어요. 영어들은 잘해요. 영어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이 엉망진창인 거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복잡해지게 되면 학생들이 종잡지 못하게 된다. 되죠? 자, 그러면 1회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왜 나머지 남겨놓는 거냐 나머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 공부에 적용해야 됩니다. SAT 출제 경향을 학교 공부에 적용해서 학교 공부에서 이게 눈에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중장기 대책이에요. 가장 좋은 과목은 History, Psychology, Language, Literature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일반적인 출제 경향인 Compare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 Paraphrasing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Compare and Contrast가 뭐냐면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찾는 거죠. 그렇죠? Cause and Effect는 원인과 결과인 거죠. Paraphrasing은요. 같은 말 다른 말로 바꾸는 거죠. 그럼 칠판 보실까요? 이거 이름을 wrong inference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Compare and Contrast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셋의 가능성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셋은 글자는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점에서 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요? 일어날 가능성은 equally possible 하다라는 점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셋 다 뭐가 된다고요? wrong inference가요. 이걸 근데 한 번 바꿔는 안 돼요. 두 번, 세 번 어떻게 바꿔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용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Examples have to change every single time.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예를 몇 번 정도 봐야지 감이 잡히냐면요. 600점이 안 되는 사람이 600점이 되려면 700점이 되려면 600점이 되려면 약 한 300번이요. 아니 100번이요. 100번. 오케이. 700점은요. 약 300번이요. 근데 슬프게 되면 머리 싸움이기 때문에 어디에 기초한 거냐면 IQ 120이요. 그럼 IQ 120은 뭐냐면 정부 통계에 따르자면 강남권에서 학원을 다니는 괜찮은 수강생의 평균 IQ랍니다.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요. 서울대 2018년 입학생의 평균 IQ는 109였어요. 다시 말하면 학업 능력이랑 IQ랑은 우리나라는 별 관계 없다 그런 얘기죠. 109면 강아지 아닙니까? 그렇죠? 하얀 강아지 맞죠? 이 강아지들이야 이것들이요. 서울대 강아지들. 제가 들어갈 때도 강아지들이 아직도 강아지들이에요.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어요. 자, 그러면 강아지들. 자, 120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최고로 뭐였었냐면요. 700점을 올라가는데 하루, one single day 한 6개인가 example 보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학생 대단해서 이름이 조영준인데 그 대원외고 나온 학생인데 제가 홈페이지에 써놨어요. 800점 맞고 580으로 들어와갖고 580으로 들어와서 2주 만인가에 800점을 맞고 시카고 이코노믹스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군대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한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도 800을 맞았는데 맨날 둘이 싸워요. 왜냐면요. 한 학생은 다 맞고 800이고 한 학생은 3개인가 틀렸는데 800이었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진짜 800이야 가짜 800 맨날 싸워요. 같은 반이래요. 근데 웃기게도 참 친한 학생인가 봐요. 둘 다 시카고 이코노믹스 갔어요. 조영준이라는 학생은요. 그냥 몇 번 수업 들어오고 800 맞았고 또 한 학생은 의지 한국인입니다. 진짜. 자기는 너무나 어렵대요. SAT가요.
상담을 1년 했습니다. 1년. 여기 음악파트 살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매주 와서 질문한다고 하길래 한 서너 번 오다 말겠지 생각했어요. 진짜 1년 동안 찾아오더라고요. 매주 일요일마다요. 그러더니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800 나왔어요. 힘들었어요. 이렇게요. 저는요, 물론 조용경 학생이 존경스럽긴 하지만 그 조용경 학생 말고 그 노력해서 1년 만에 800 나온 학생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고 조용준 학생은 가볍게 800 맞은 거고요. 조용준 학생은 대원외고에서도 별명이 천재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한 명의 800점이 바보란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한 명의 800점은 760인가를 못 깨고 헤매고 있다가 1년 동안 음악파트 살면서 그 음악파트 사는 게 다행이었죠. 1년 동안 저희 직원 다 놀랐어요. 계속 상담하러 왔어요. 진짜 나중에 여러분 남학생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예뻐 보이는 거 있죠. 학생이 너무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조용준 학생은 존경스럽긴 한데 뭐 그냥 올라간 거니까. 조용준 학생하고 저 한 대화는 이겁니다. 한 수업을 3번 듣더니 저한테 와서 선생님 그만둘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I got the hang of it. 감 잡았대요. I know what to do. Okay? You see? I'll show you. Next month. 그래서 8점을 갖고 왔어요. 오피셜 스코어를요. 딴 학원 다녔냐? 했더니 안 다녔대요. 공부했지? 했더니 공부는 무슨 지겨워서 자기는 게으름의 화신이 돼요. 오케이? 근데 뭘 잘하나 볼때 국어를 잘해요. 국어를요. 그게 바로 초점이었던 겁니다. 어떤 한 외국어, 한 언어가 굉장히 좋으면 다른 외국어는 금방 습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제가 SAT 학원을 해서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 믿으시겠지만 가장 잘 발달한 언어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엇에 닮은 언어이게요? 수학이요. 예외가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혀요. 한 단어가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펠링만 보면 품살할 수 있어요. 영어는요. 엉망진창 그 이후예요. 소리하고 스펠링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한 단어가 뜻이 여러분 거의 무한대예요. 그 다음에는요. 품사가 자기 멋대로예요. 형용사랑 동사가 스펠링 같은 경우, 동사랑 명사가 스펠링 같은 경우 아주 미친 언어입니다. 진짜. 위치요 자기 멋대로 바꿀 수 있어요. 뭐 강조했다느니 뭐 밸런스를 지켰다느니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도 일관성이 없는 언어입니다. 영어는 딱 한 가지 종류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항상 일관성이 없다는 그 일관성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못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영어를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죠. 그죠? 심한 반대 부딪혀서.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게요? 다양성을 해친대요. 그게 여러분 무모한 것이 다양성입니까? 영어의 제일 어려운 점이 뭐게요?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컨텍스트를 만나면 뜻은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도 수업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컨텍스트를 만나면 뜻이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사전에 나온 뜻은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쓰인 경우다라는 샘플일 뿐이에요. 그냥요. 참 슬프게도 사전에 나온 뜻은 아무도 응도 안 됩니다. SAT에서. SAT는 뭘 묻는 거죠? 그 단어의 원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게도 그 SAT에서 묻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을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불리해요. 더 불리해요. 알고 있으면 방해가 될 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 영어 실력하고 SAT는 사실상 아무 상관도 없다는 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원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ompare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 Paraphrasing인데 자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요. 그게 히스토리 책이든 사이콜로지 책이든 그 페이지나 그 과에서 그 책을 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죠? 그 주장하는 바가 Compare and Contrast로 강해졌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지나 그 과에서 어떤 종류의 Compare and Contrast가 있었고 그 Compare and Contrast가 저자의 주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책은 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 Compare and Contrast나 Cause and Effect, Paraphrasing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과가 뭐게요? 책의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요? Compare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 Paraphrasing의 공통점이 뭐게요? 이게 사용되는 표현들이 바로 그 과의 그 페이지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게요, 여러분요? 또 학생들 스트레스 받는 건데 제가 그냥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중학교 때부터 책 제목을 알고 있는 책은 다 읽었어요. All of it. 그러다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읽을 때부터 슬픔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진짜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예요. 그냥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영어가 아니에요. 한글로 읽었어요. 그냥요. 이렇게 보나 뭐 이렇게 보나 뭐 이렇게 보나 잘못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분석력이 나아지면 달라질지 알고 싶어서 그 책 아직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삼성중앙문공가에서 나온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한글로 써 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철학가 교수가 근데 실천이성 비판이 좀 쉽다고 해서 사봤더니 실천이성 비판은 한 페이지 넘길 수 있겠더라고요. 한 페이지요. 그러니까 실천이성 비판은 한 페이지를 이해했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줄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줄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면서 뭘 알았게요, 여러분요? 아, 미국 사람들이 글을 쓸 때, them을 전달할 때 뭘 사용한다고요? compare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 paraphrasing을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미국이랑 대화할 때 참 굉장히 재미있는 감동을 느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가 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 미국인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래머나 익스프레션이지만 두 번째는 패러프레이징 정도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패러프레이징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이 글을 쓴 사람은 네이티브 스피커일 가능성이 많고 패러프레이징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무조건 이거는 포리너래요. 그렇게 자기네는 판단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 몇 학년 성적표부터 요구하죠? 9학년이요. 그렇죠?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9학년이랑 8학년 교과서가 있으시면 펴놓으세요. 그러면 9학년 교과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게요? 모든 페이지에 compare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 paraphrasing 셋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근데 8학년이나 7학년 책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9학년부터 성적표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학생의 논리적 분석력을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학생이 논리적으로 글을 판단할 수 있는지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또다시 오클라호마 주입대학입니다. 제가 존 서킨스는 예를 들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제일 무시하는 생명과학이에요. immunology. 면역학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거는 4학년 때 과목이었어요. 책을 다 끝내래요. 그래서 하도 애들이 책을 안 사오니까 하도 허접한 하도 꼬진 학교니까 150위가 뭡니까? 150위가 2.3씩 진짜 비행기 타고 갈 때만 울면서 갔어요. 진짜 창피해서. 누가 어느 학교 가냐고 물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근데 가서 그렇게 좋은 학교일 줄 몰랐죠. 정말로요. 울면서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한 1년인가 2년, 1년 지난 거네요. 참 저도 우리나라 사람인 게 1년 동안 그렇게 잘 가르치는 걸 배웠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생물학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가 화학과인 줄 알고 생화학과면서 주제에. 자, 선생님 몇 페이지를 펴래요. 그래서 저는 또 애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책을 피나 안 피나 확인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폈어요?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라인 몇 번째 줄 읽으래요. 그리고 이게 팩트인지 오피니언인지를 밝히고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글의 나머지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Prove it. 이렇게 verify that line is a fact or opinion and base your argument on the rest of the page. 딱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아무도 못하니까 선생님이 Okay, you guys are ready for the class. 선생님은 MIT 나온 사람이에요. MIT 생물학 좋아요. 하버드한테 안 되지만. 오케이. MIT 생물학 좋아요. 칼텍한테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5위 안에 들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MIT는 과랑 상관없이 무시할 수 없는 학교인 거죠. 그렇죠? 자, MIT는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여러분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aiwanese 약자입니다. 그렇게 대만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학교에 써 있어요. 이렇게 벽에요. 제 친구들이 봤대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aiwanese 이렇게 해요. 대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그렇다. 저는 뭐 MIT 안 가봤으니까 구경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원래 공돌이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공대가 싫어서 MIT는 공대고 칼텍은 자연대예요. MIT는 공대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이고 칼텍은 자연대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칼텍은 원래는 캘사이라고 붙였어야지 캘텍이라고 붙인 것은 실수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대에 없는 과들이 되게 많아요. 자연과학은 없는 과가 하나도 없는데. 프린스턴은 굉장히 좋은 자연대이지만 몇 개의 자연과학만 좋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요? 수학이랑 물리학이요. 칼텍은 모든 자연과학이 다 좋고요. MIT는 수학하고 공학만 좋은 거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거 생물학인데 팩트인지 오피니언인지 이걸 왜 구별하라고 했게요? theme은 어떤 종류의 글이든지 간에 theme은 둘 중에 하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반드시 오피니언에 있어요. 반드시. 그러므로 여러분 SAT의 시험 문제가 52문제인데 52문제 중에서 약 48문제가 theme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험을 통해서 뭘 보는 거죠? 학생이 theme을 얼마나 빨리 찾는지 확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력을 키워서 점수를 올리겠다. 근데 실력이란 뭐라고요? theme을 찾는 속도, 그 다음에요 문제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속도. 함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함정이 뭐라고요? 이게 가능성만 있는 거냐 사실이냐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오늘이 겨울 1학기 마지막 수업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건 틀린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가운데 is가 보이고 이거는 may가 보여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찍어야 돼요. We got like 5 seconds left.
한 5초밖에 없어요. 답 몇 번이죠? D번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이건 그렇다는 거니까 얘는 굉장히 인클루시브한 겁니다. 이게 사실 확률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진 거죠. 이거는 반드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A는 틀린 거지만 이거는 지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수업 내용을 항상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도 한번 아마도를 칠판 써볼게요. Probably, perhaps, maybe, might는 한 단어가 아니니까 might be 썼어요. 가장 애매한 단어가 뭐게요, 여러분요? 얘예요. 얘는 뭘까요?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거의 사실에 가까운 거죠. 이건 50%예요. 이건 50%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그럼 얘는요, 50%에서 90%예요. 그러므로 perhaps가 50%에 가까운 건지 90%에 가까운지 누가 결정하는 거죠? 컨텍스트가요. 그러므로 만약에 다른 건 전혀 모르겠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답일 가능성이 많지만 얘가 워낙에 폭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러므로 이 네 개의 단어만 보고 답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분석하는 겁니다. 뭘요? Every single question, every single answer choice, every single word, every single concept예요. 그러므로 저희 학원의 별명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학원 혹은요 문화적 충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클라호마 스테이트의 임뮤놀로지까지도 수업 내용이 이렇다니까요. 아니 임뮤놀로지면 여러분 생명과학이에요. 생물학이에요. 면역학. 면역학 교수가 들어와서 이걸 다 분석하고 있어요. 싹 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제대로 된 학교에서 수학, 물리, 화학, 공학을 한 사람이 웃기는 학교에서 철학이나 인문사회학을 한 사람보다 책을 빨리 읽어요. 학교가 결정하는 거지 절대 전공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주입대가 얼마 들어가기 아까 말씀드린 2.4, 1100 절대로 안 떨어져요, 여러분요. 그냥 전화 걸어서 저 학생인데요. 그럼 합격이에요, 그냥요. I'm a student, I'm interested. You are a student? Okay, you got in. 이렇게 해요. 지금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해가지고요. 기숙사가 문을 닫고 있어요.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총장이 입학 허가서를 들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허가서를 팔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그 정도로 미국 경제가 안 좋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이 더 나빠요. 그래서 오바마가 뭐 한국 거리에 뭐 서울 거리에 자기네 자동차를 달리게 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이기가 그게. 그렇죠? 트럼프가 달라는 돈을 그냥 줄 거면 우리가 그걸로 그냥 자주국방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6조 원이 뭐예요? 6조 원이. 아니에요? 생긴 것도 꼭 거지가 생겨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런 백인 거지가 와가지고 화이트 트래시라고 부르죠. 근데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화이트 트래시는 원래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이건 남북 전쟁 때 흑인 병사한테 몸을 팔던 백인 창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써도 돼요.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 트럼프가 뭐라고 녹화되고 있어요. Trump is a white trash예요.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돈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돈 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요.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거지가. 그죠? 중국하고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약간의 역사인식만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걸 어디서 이 백인 거지가 와가지고. 자, 그러면, 저 미국 있을 때 그런 거지들 많이 봤거든요, 백인 거지들. 이렇게. 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됐죠? 이것도 한 등급씩 질문 형태로 확인해서 게시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더 수업 시간 설명. 근데 이게 수업을 들으면 확인받고 할 거 없이 자기 질문의 한 90%는 수업 시간에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요? 이렇다는 거죠. more effective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학원도 있으니까 저희 학원하고 다른 학원의 수업 내용은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거기 나와 있었는데 아까 1페이지에 A번에 2번에 거기 프랩 택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서 샘플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preparation의 약자고 이건 전략의 약자, 전략 준비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 그 샘플 강의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샘플 강의랑 다른 학원에 있는 샘플 강의랑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어떤 강의가 수업에 도움이 되겠구나. 얘가 진짜 팀을 빨리 찾겠구나, 안 찾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Within like
5 minutes, I would say. 한 5분 만에요. 자, 8번 스텝 3. 스텝 3가 이게 문제인데 소설을 이용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 초점을 금방 말씀드릴게요. 1번, theme을 찾는다. 그리고 여러분, theme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theme이라고 생각하는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소설들은 인터넷에 theme이 다 나와 있어요. 소설 이름을 딱딱 치면은요, 위키피디아에 그냥 나온다고요, theme이 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찾은 theme을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theme이라고 생각하는지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2번, the most outstanding literary technique. 그러니까 뭐 메타포인지 설케즘인지 아론을 찾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게 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지 증명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론이도 있고 메타포도 있어요. 근데 왜 아론이가 메타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요? 아론이는 3번 사용되고 메타포는 1번 사용됐으면 그럼 아론이가 더 중요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그건 가능성일 뿐입니다. 또 뭐가 발생한 거죠? possibility, fact예요. 여러분, 메타포가 1번밖에 안 사용되었어도 메타포가 강하게 사용되었으면 3번이나 사용된 약한 아이러니보다 메타포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사실 학생이 어느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보고 저랑 디베이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냥 소설 하나 읽은 건 얼마 안 되는데 왜냐면 10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일주일 갈 수도 있고 한 달이 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목표는 뭐냐면 학생들을 thinking machine 생각하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여튼 영어로 된 그림은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미국 사람한테도 이기는 걸 만들어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미국 사람한테 이기나요? 자,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네 과에 있는 다른 미국 애들한테 교과서를 펴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쉬운 영어로 설명하고 있던 한국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You're looking at the Korean right now.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미국에서 학부를 다니면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이랑 그 다음에 런슬리에서 책을 펴놓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쉬운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던 한국 사람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걔네들은 저한테 왜 물어봤게요? GPA가 3.8이니까요. 세컨드리 랭크. 과에서 2등이었기 때문입니다. 1등하는 놈은 이거 아이로 싫어. 얘는 못 당해요. 얘는 안 돼요. 첫 번째, 무지하게 튼튼해요. 체력이 돌이에요, 완전히요. 두 번째,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세 번째, 영어가 모국어잖아요. 네 번째, 치사한 놈이 얼굴도 잘생겼어요. 나쁜 놈이 꼭 브래드 피트처럼 생겼어요. 얼마나 착한 애냐면요. 자기 엄마가 뉴욕시티에서 하우스메이드를 하고 있대요. 너무나 불쌍하대요. 그렇다고 MIT에 합격한 놈이 UT 오스틴을 가더라고요. 돈을 3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자기도 쓰고 어머니 집을 사드리겠대요. Within 5 years. 눈물이 나요, 진짜. 저랑 제일 친했던 애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얼마나 근검 절약하냐면요. 이지방이라는 일본 라면이 있어요. 이지방. 그거를 타서 하루에 한 번 먹어요. 한 번. 다 아끼는 거예요. 체력이 좋으니까 이걸 견딜 수 있나 봐요. 근데 또 국물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국물을 왜 버리냐면 국물을 마시면 기본 도사예요, 진짜. 국물을 마시면 배가 고파진대요. 그렇다고 제가 라면만 딱 먹겠대요. 하루에 한 끼 딱 먹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초대한 그 파티 있잖아요. 파티 다 불다니는 겁니다. 파티 가고 술도 안 먹고 마약도 안 해요. 계속 안주만 먹는 거예요, 그냥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1등 한 겁니다. GPA 4.0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다녔던 학교 이름이 이건데 학점 안 주는 걸로 미국에서 랭킹 1위 중에 하나예요. 가장 다니기 어려운 학교로 유명합니다. 런슬리요. 여러분이 학교 이름을 잘 모르시는 이유는 얘가 미국 정부랑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학교가 계속 좋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랑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2차 대전 때 핵폭탄을 만들 주문을 받았는데 그걸 거부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공대가 좋은 MIT나 아니면 자연과학이 좋은 칼텍이나 프린스턴에 의뢰하지 않고 여기다 의뢰했을까요? 아, 이 학교가 세계 최초로 원자로를 만든 학교예요. 뉴클리어 리액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자로 제작 보유 기술이 있으니까 당연히 원자폭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학교는 이런 기술이 왜 있냐고요? 아, 세계 최초의 공대이자 자연대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대이자 자연대예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이과에서 PhD를 제일 처음으로 준 학교입니다.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랩 있죠, 랩. 랩이라는 이 컨셉트를 만든 학교예요. 랩. 그러니까 랩이라는 말은 이 학교 때문에 생긴 겁니다. 런슬리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 학교에 스펠링만 쓸 수 있으면 이미 과학자이고 공학자이다. 이런 말 할 정도예요. 그런데 무기를 안 받는 바람에 미국 정부가 안 좋아져서 발전을 잘 못하는 거죠. 참 재밌는 건 바로 옆에 워터플릿이라는 세계 최대의 탱크 생산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탱크에 들어가는 볼트하고 너트도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거를요. 그러니까 워터블릿에 그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찾아와 학교로요. 근데 교수들이 딱 노예요. 왜냐면 이 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게 공대인데 캐치프레이즈가 피스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대랑 자연대를 포함해서 무기를 전혀 만들지 않는 유일한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 저도 평화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한 15년 전인가 500불을 기부금으로 냈어요. 500불을요. 창피한 거죠. 500불을 내다니 진짜. 그렇죠? 5만 불도 아니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웃겼나 봐요. 좀 더 낼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랬어요. 그렇죠? 졸업할 때 학교 최고 논문상을 받은 자가 500불을 기부금을 낸 겁니다. 내년에 학원이 잘 되면 한 1000불 낼 생각인데요. 존 스홉킨스는요, 저는 그딴 허접한 학교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왜 존 스홉킨스 싫어하는 거냐고요? 아, 제가 박사학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학교거든요. 그냥 제일 많아요, 그냥요. 그런데 학부생 장학금 수요일이 사립대학 중에서는 꼴찌에 해당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교수나 지네들만 쓰고 앉아있고 학생한테는 안 준다, 그런 얘기죠. 글쎄, 어떤 애가 제가 이제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가르쳤는데 3.6인가 그런데 장학금 못 받는데요. 내가 이제 뭐 귀랑 눈을 막 후렸어요, 이렇게. What's your GPA? 3.6. You're getting nothing from the school? No, I'm not. 딱 이렇게. 백인이에요. 눈이 파랗고 머리카락이 노란 백인이에요. 근데 못 받는데요. 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두 번째로 많은 학교가 어디죠? 하버드요. 하버드의 장학금 수요일이 세계 최고예요. 그게 정상적인 학교이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버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존 스홉킨스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그런 학교인지 알았으면 갔을 거냐고요. 아, 그건 가는 거죠. 할 수 없죠.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존 스홉킨스가 돈 안 준다고 코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schools. 두 학교는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3번이 문제입니다. 2번, 아웃스탠딩 리얼리 테크닉이 팀을 전달하는데 왜 효과적인 설명한다. 그리고 여러분요, 제가 절대 답을 할 때 효과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 효과적이지 아닌지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내용을 이용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확실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영어가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은 제 말이 맞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장기 전략은요. 스텝 3, 중장기 전략의 스텝 3하고 일치하는데 다만 스텝 3는 중장기 전략일 때 시간 없으면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조금밖에 못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10학년이냐 9학년이냐 학교 숙제 얼마나 많이 했다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그러면 다 하면 어떡하느냐고요. 아, 이게 책이 2007년부터 나와 있어요. 2007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1년에 거기 책 한 권에 수선이 30회씩 있으니까 여러분 2007, 8, 9 이렇게 해서 20까지 14개가 그렇죠? 30개가 있으니까 절대로 3년 만에 다 못합니다. 절대로. 거기에다가 만약에 팁을 못 찾거나 아니면 아웃스탠딩 리얼 테크닉을 못 찾거나 그러면 문제가 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얼 테크닉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리얼 테크닉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요. 아이러니하고 자, 고르시는 거예요. 둘 다 two seemingly incomparable perspective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요. 설명을 잘 들으면 아, 그래서 있는 거구나 이해가 돼요. 또 하나는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건 사기예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incomparable 하지만 설명을 잘 들어보면 이해되는 게 아이러니계의 패러독스계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상 8번에서 스텝 3를 시작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학적 기법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기도 합니다. 뭘까요? 이거예요. 각각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뭐든지 막을 수 있는 쉴드래요, 방패예요. 이건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래요. 이건 거짓말인 거죠. 찌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들어가면 여러분 얘가 거짓말한 거고, 들어가면 얘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런 건 뭐라고요? 패러독스예요. 아이러니는요, 자, 같은 나라인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1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2조 원이랍니다. 2조 원. 음식물 쓰레기가. 근데 북한은 지금 2천만 명이 기아선상을 헤매고 있어요. 이런 건 아이러니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는 음식물이 남아 돌아가고 있고 비콘은 굶어 죽어가겠지만 귀찮아서 그걸 모아갖고 보내주기 싫어요. 다시 말하면 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selfishness, 이기주의예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패러독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이 커다란 노예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은 원래 노예 폐지론자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아니 제퍼슨 씨 실제로 이건 발생한 사건이고 이 문제가 GR인가에 나와서 저도 알게 된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아니고 아니 당신은 그 노예 폐지론자인데 어떻게 이게 큰 노예 농장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토마스 제퍼슨이 설명이 쉽대요. 자기가 아이러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를 폐지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대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된대요. 그렇겠죠. 현재 미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플란테이션이래요. 면화 농장을 나 혼자 운영하냐? 노예가 있어야 된대요. 슬레이브스. 그런데 왜 이 토마스 제퍼슨의 유명한 일화가 실제로 신문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게요? 토마스 제퍼슨의 패러독스라고 보도가 됐어요. 사기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가 사기일까요, 여러분요? 두 군데 사기가 포착됩니다. 첫 번째 사기, 플랜테이션이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플랜테이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을 왜 안 택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요? 노예가 필요 없는 다른 방법이요. 첫 번째 라이, 두 번째는요. 꼭 노예를 고용해야 돼요. 누굴 고용해야 되죠, 여러분요? 화이트 레버러스. 그쵸? 왜 그럼 백인을 고용하지 않은 거게요? 돈 줘야 되죠. 말 안 듣죠. 이건 거짓말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노예 폐지론자인데 노예 농장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당시 워싱턴 포스트에 보고되었을 때 이건 토마스 제퍼슨스 아이러니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위키피디아 치면 나와요. 토마스 제퍼슨스 패러독스 딱 나옵니다. 두 군데 사기가 딱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C번은 만약에 장기 전략이 필요한데 C번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시면 이거는 학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써있죠. 특히 장기 전략은 혼자라서는 확실하게 불가능하므로 아니 처음에 이렇게 안 생각했었는데 제가 15년 전부터 이걸 푸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해요. 두 학생이 이게 them이라고 말했다가 제가 그게 왜 them이라고 생각하는지 증명하세요 그때 도망가 버렸어요. 곧장 주랭냥. 자기는 그러니까 them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제가 받아들일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수업을 들어놓거든. 근데 두 번째 학생은 theme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게 outstanding theme이래요. 그게 outstanding 테크닉이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에는 서캐즘 같은 다른 테크닉도 있는데 근데 왜 이 아이러니가 서캐즘보다 강한지 설명해봐라 했더니 또 주랭랑. 근데 두 학생 다 여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은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남학생이 시작하지 않는지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모든 생명체는 여자로 태어납니다. 싹 다. 모든 동물은 다요. On Earth. 밝혀진 건 한 37년 정도 됐어요. 근데 어미의 자궁이 pH가 약간 little to base로 바뀌게 되면 이 크로모솜의 염색체가 부르는 거죠. 지놈의 인테그리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탈락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남자가. 놀라운 것 어머니의 자궁이 pH가 이렇게 이상 수치를 넘어설 확률이 얼마게요? Exactly 50%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남자는 여자의 병신 상태인 거예요. Get it? 크래폴드예요. 이거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 15년 전에 밝혀진 거예요. 전두엽이라고 있거든요. 프론탈 로브라고. 제가 왜 이렇게 남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코가 있으면 여기 앞에 이렇게 있어요. 뭐 하는 거죠? 사고 판단의 중추예요. 시카고하고 하버드 등 몇 개 의대에서 밝혀낸 겁니다. 뭐가요? 여자의 프론탈 로브가 남자의 프론탈 로브보다 30%가 커요. 여러분 재난 영화를 보게 되면 꼭 남자가 죽고 여자가 살아남죠. 그 사실에 기초한 거랍니다. 남자는 허둥대다가 실수해서 죽어버린대요.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세상에서 힘을 잡고 있는 한 세상은 절대로 평화롭지 못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죠? This current world이야. 어느 나라든지 간에. 물론 마가렛 세처 같은 예외적으로 밥팅도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 밥팅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 밥팅이 있었지만 근데 걔네들은 그냥 예외일 뿐이에요. 원래 여자가 똑똑해요. 근데 이 밥팅 세처하고 밥팅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예외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걔네들은 진짜 여자 중에서는 진짜 걔는 남자였었는데 여자가 잘못 태어났나 봐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가렛 세처하고 그다음에 밥팅 지금 감옥 가 있는 밥팅하고 누군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오늘의 결론인데요. 결론을 내려드리면 맨 뒤에 1년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한호학원 2020 연간 학기별 프로그램. 제일 중요한 게 여름 1학기거든요. 왜 좀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름 1학기가 시간 배정이 제일 많아요. 오케이?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 1학기 한 번에 끝내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맨 뒤에 있는 종이에요. 그 여러분이 받으신 그 팸플렛의 맨 뒤에 있는 종이 여름 1학기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는 게 뭐죠? 초단기 계획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학년별로 초단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점수로부터 몇 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냐면 대략 한 200점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6주 정도를 수업하게 되면 리딩하고 라이팅에서 200점 정도 올라가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200점이 넘게 떨어져 있으면 사실 한 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점이 넘게 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몇 학년이든지 간에 뭐로 바뀌는 거죠? 중장기, 장기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레벨 6나 레벨 5는 상관이 없는데 레벨 1이에요. 레벨 1? 그러면 지금 SAT를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벨 1이 되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되는 거죠? 강남역, 한티역, 압구정역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처음 다시 하든지. 여러분이 하면 된다는 이 박정희 정신, 그 나쁜 놈 그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학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점수가 잘 나오거나 아니면 과학적, 문학적, 철학적 분석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래 디베이팅을 잘하거나 원래 이런 감각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여름 한 학기로 끝낼 수 있으나 안 되는 학생은 안 돼요. 확률이요? 여학생은 90%, 남학생은 40%입니다. 성공 가능성이요. 합치면요, 약 한 70% 돼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쫙 받아서 여학생이 많으면 안심을 하고 남학생이 많으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떡하지? 이걸 막 이렇게. 아니, 한 10몇 년 전, 30몇 년 전에 과학적 증거들이 얘기해요. 이거는 생화학과에서, 이거는 의대에서 밝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게 참 재밌는 게 옛날에 조선시대에 왜 남자아이를 낳게 하는 한약 있잖아요. 그 한약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부 다 알칼라인이었었어요. 싹 다.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600년 이걸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이 한의사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으로 한 거죠, 경험으로요. 경험으로 뭔가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더라 이렇게 안게 된 거고 그 이런 음식이 현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부 다 뭐라고요? 염기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몸속에서 염기성하고 산성이 될 확률은 딱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인 거죠, 그렇죠? The law of nature예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G.O.D가 했다고 생각하면 신을 믿는 거고 저처럼 원래 자연이 그런 거야. 그러면 아주 굉장히 지독한 무신론자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육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받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한 3년 전에는 이메일을 받게 됐어요. 한 300통씩 이렇게요. 제발 종교육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G.O.D를 잡아서 모가지를 분질러버리겠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종교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건 편집하면 되겠네요. 편집. 네. 아니 너무 심각한 말이야. 사실이지만 심각하대요. 사실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 3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토요 실전바들이 있죠. 실전바들은 누구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초단기인 경우에 실전바라는 걸 볼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점수로부터 아까는 200점이었죠. 그거는 그 집중반이고요. 한 100점이나 150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실전반으로 충분히 되는데 근데 잊지 마실 게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안 들어봤거나 혹은 이런 논리적 분석력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전반을 들을 때 숙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틀린 문제의 정답을 왜 이렇게 썼는지 이유를 써오는 거거든요. 그때 틀린 답을 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문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아주 쉬운 걸로. 증거를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SAT 지문에 출제되는 증거들은
여러분 SAT 같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제가 토플식으로 아주 굉장히 쉬운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문에 쓰인 말은 뭐였었냐면요. 이거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토플이에요. 이건 지금 토플이에요. 토플은 쉬운 영어 시험이에요. 틀렸고 이게 답이었었는데 답이 뭐였었냐면 worked for the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볼게요. 더 많은 공헌을 짓는데요. 됐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건 뭘까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공헌을 더 많이 짓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건 맞잖아요. 이렇게 낸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토플 수준의 패러프레이징이에요. 그러면 가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근데 선생님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헌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맞죠? 근데 참 한심한 학생들이에요. 지문에 있는 내용이 선택지로 바뀔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지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누가 지문으로 바뀔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를 어쩌면 좋냐 그런 얘기입니다. 몇 점이라고요? 500점이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럼 500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영어 때문이긴 한데 500점이 안 나오는 학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신들이 없어요. 어깨 사이에 있는 그 물건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SNS, 팡팡, 카카오톡 때문에 머리를 또 완전히 버린 거예요, 지금요. 오케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교적 분석의 샘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컬러는 여러분 레드도 있고 블루도 있고 바이올렛도 있고 핑크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왜 안 될까요? 아리클리 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건 어컬러라는 건 그러니까 수많은 컬러 하나만 딱 찍으니까 그 옐로우면 되는 거죠. 근데 컬러에 어가 없는 순간 얘는 뭐냐면요, too broad해진 거예요. 이걸 다 구별하는 건데 이걸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혼자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요? 김영준. 조영준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면 그 다음 걸 다 알아요, 그냥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미리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억났어요. 1년 동안 온 학생 남동하. 이 학생 1년 동안 하고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머릿속에다가 SAT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컨셉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근데 누가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남동하 학생이에요. 왜죠? 이 학생은 뭘 해도 되는 학생이지만 조영준 학생은 만약에 자기가 잘할 수 없는 거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게으르거든요. 제가 어떻게 알게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게을러요. 그래서 조영준을 딱 보는 순간 이건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금방 끝낼 수 있으나 만약에 안 되면 그냥 포기해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동아 학생은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1년 동안 매주 일요일을 찾아왔었어요. 정말 진짜 감당이 처음엔 안 됐지만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데 봄학기에 5월 시험 대비는 토요 실전반 2회고 6월 시험 대비는 토요 실전반 1회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5월 SAT는요. 우리나라랑 미국에서 다 열리지만 6월 SAT는 미국에서밖에 안 열리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조절한 거죠. 그러니까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네요. 시험 대비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얼마 시간이 안 남은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며 이거는 그러니까 초단기 집중반을 위한 거며 두 번째 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 학생은 들을 수 없으며 아니면 미리 다 알고 있든지 미리 알고 있는 사람 뭐라고 부르게 여러분요? 천재예요. 지니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5월과 6월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여름학 1학기를 듣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면요. 자기는 초단기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뭐로 바뀐다고요? 중장기로 바뀌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여름 1학기 그 4주나 5주나 6주가 초단기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라고요, 여러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점수보다 자기가 한없이 성적이 안 나올 때,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본 모의고사 점수가 되게 낮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사실 여름 1학기 하나 가지고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빨리 결정하고 그 대학은 몇 점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제일 슬픈 경우 하면 알려드릴게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교요. 무슨 전공 하고 싶어요? 저한테 만든 거예요. 그 무슨 직장 구할 건데 참 삶에 도움이 되는 직장이에요. 이 학생 이미 실패한 겁니다. 자, 남학생이었게요? 여학생이었게요? 100% 남학생이에요. 여학생 그런 말 안 합니다. 창피해서 그런 말 안 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들리게, 남학생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안 들린다는 얘기죠. 여학생은 자기가 하는 말이 들려요. 자,
그래서 가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업을 저한테 1시간 들어보고 집에 가서 엄마 이상해요. 생긴 건 남자 같은데 근데 여잔가 봐요. 이렇게.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욕하면 성차별이지만 남자가 남자를 욕하면 반성입니다. 제가 지구에서 제일 싫어하는 대학교가 서울대하고 그다음에 존스홉킨스예요. 서울대는요. 그 나라를 망쳐놓고 있기 때문에 존스홉킨스는 돈을 안 주니까. 존스홉킨스는 대학원생한테는 돈을 참 잘 줘요. 근데 학부생한테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부생을 무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요. 학생 대 티처의 숫자의 비율이 역전된 학교입니다. 뭐라고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학생보다 더 많아요.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학생이 5,000명인가 그런데 박사과정 학생이 17,000명에다가 교수가 4,000명이에요. 지구상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러자 이것들이 학생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낸 돈으로 학교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지구상에서 대학원이 먼저 생긴 유일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이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존스홉킨스는 대학원이 먼저 생기고 학부가 생겼지만 다른 모든 대학들은 학부가 생기고 대학원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학교가 프린스턴인데 프린스턴만 하더라도 학생이 7,000명에다가 티처가 5,000명인가 그래요. 또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주립대학들은 어느 정도 되게요, 여러분? 주립대학들은 보통 12대 1이에요. 12대 1. 여러분이 감이 생기도록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존스홉킨스 싫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와드리면, 버클리가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주립대학이죠, 그렇죠? 주립대학 중에 제일 그 평판이 좋은 주립대학입니다. 한 반에 500명에서 700명이 앉아 있어요. 교수가 안 보여가지고요. 저도 버클리 가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천장에 모니터 달려있어서 모니터를 보고 있대요, 이렇게 다요. 그래서 소리 끄다가 나오면 여기 아프대요. 존스홉킨스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여러분요? 3명에서 8명이에요. 한 반에. 그러니까 한 대학은 한 반의 교실에 3명에서 8명이 앉아있고 하나는 500명, 700명이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대학의 문제가 뭐죠?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어머니들이 주입대학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가서 만약에 게으름을 피게 되면 아무도 얘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립대학들은요, 교수가 알아서 학생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사립대학이나 아니면 리버럴 아츠가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학생이 만약에 자기를 잘 관리를 하기만 한다면 주립대학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냥 학생이 좀 많은 것뿐. 저는 주립대학이랑 사립대학을 다 다녀봐서 장단점을 잘 알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학년이 초단기인지 중장기인지 장기인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점수가 받아들인 정도를 결정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낮아서 장기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여름 1학기는 점수를 하면 되는데 봄학기랑 가을학기에 학원들이 잘 안 열리거든요. 그러므로 저희가 봄학기랑 가을학기에 책임지고 학원을 열어놓을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장기나 장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봄학기나 가을학기에 학원을 다니셔야 합니다. 학원을 다니기 싫다면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 여러분요? 스텝 1, 2, 3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특히 스텝 2가 뭐가 문제죠, 여러분요? 자기가 희수식을 공부했어요. 그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테크닉은 커즌 이펙트 같아요. 근데 커즌 이펙트가 그 페이지나 그 과에서 그 책을 쓴 저자가 주장하는 걸 어떻게 도움 주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면 그걸 물어볼 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학원을 안 다녀도 헌팅글에서 질문하면 대답해 줄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면 1대1로 직접 질문하는 거랑 이메일로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 헌팅글이라는 그 사이트로 질문을 대답하고 받는 거랑 다르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장기가 혹은 장기라고 생각했을 때 봄, 가을에 스스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은 대책 1 뭐라고요? 압구정동, 한티역, 그다음에 강남역. 대책 2는요, 학원에 다니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압구정역, 한티역, 강남역이라고 말해놓고 학원에 다닌다고 했으니까 압구정역, 강남역, 한티역을 학원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쓰레기통입니다, 완전히.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선생하고 학생이 대화를 듣고 있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요. 이게 지금 논리적 분석력을 SAT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라고요. 진짜로 그런 얘기죠. 예? 여러분, 한티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은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데려가서 술 먹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거 아셨습니까,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게요?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학생들하고 술 안 먹냐요? 놀래라.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한택에서 학원 다녔는데 거기서 조교할 때 다 술 먹어주던데 술 먹는 게 일이었는데요. 이렇게요.
꼭 거짓말 같죠? 그쵸? 오케이. 그리고 그런 다음에 술 먹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면 안 되겠지? 그리고 어머니 전화 걸어서 학생이 지금 잘 자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너무나 재밌어갖고 그 학원을 안 그만두는 거죠. 압구정역은요? 아니 여러분이 보고 싶은 달에 시험 문제를 미리 나눠준다니까요. 그냥 다 해킹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왜 그렇게 하면 더 쉽고 학원이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끝까지 우기면서 실력 위주로 가려고 하는 거냐. 여기서 10년 동안 너무나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렌슬리아에서, 존스홉킨스에서. 사실은 존스홉킨스에서 감동을 제일 많이 받았지만 존스홉킨스의 수업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고 다시는 이 학원 쪽으로 걸어오지 않으실까 봐.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어떤 상황이냐면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딱 해결돼요.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이렇게 둘러보면 다 그냥 얼굴 표정들이 다 학생 전체가 다 웃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해바라기처럼. You see? As soon as they open up their mouth, everything becomes totally clear, crystal clear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대학들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대학은요, 원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헷갈려요. 뭐라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나중에 그래서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 담당 교수한테 진짜 교수님 수업 시간에 설명하신 거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때릴까봐. 소리 막 때려요, 여러분, 실제로. 막, 저 맞은 적도 있어요. 막 땡 때려요, 이렇게. 막 주고받고 막 그래요. 아니, 이것들이 고등학교인 줄 알아? 왜 사람을 때리는지 몰라요. 어? 제가 뭐 군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케이스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고 어떤 특정 케이스에 질문이 없으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좋고 할 수 없다면 학원 다닌다는 게 뭐라고요?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줄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I know everything I say.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Okay? I'm a real thing. I'm a real thing. 여러분 영어로는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건 그냥 잘난 체가 아니고 잘난 체수를 넘어간 겁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라고요? From my professors. 제 빼고요. 제. 크레이그 타운센드 제 빼고 저 사기꾼 놈 빼고. 저놈은 내가 수업도 안 들었지만 저건 아니 사기꾼이에요. 사기쳤어요 저한테. 자 그러면 어떤 케이스에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좀 기다리면 질문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괜히 막 딴 데를 보면서 한 2분 정도 기다릴 겁니다. 얘도 한 대씩 치고 이렇게 그럼 뭐냐 이렇게. 그냥 질문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끝냈는데 한 1, 2분 지나면 질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의고사를 보고 네. 점수에 따라서 레벨을 정하는데 학년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학년 레벨의 9학년이나 10학년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역시 급해서 그러는지 높은 레벨의 높은 학년이 많죠.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낮은 레벨에도 12학년이 나오기도 하고 가장 높은 레벨의 9학년이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가장 낮은 레벨의 12학년이 나올 때입니다. 그런 경우는 상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못 참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9학년이 가장 높은 레벨에 나온 건 좋은 일이죠. 칭찬해야 할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 학생은 빨리 10학년 때나 11학년 때 SAT를 끝내가지고 학교를 잘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재밌게도 9학년이나 10학년이 가장 높은 레벨에 나오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딱 그래요. 너 어느 학교 가고 싶니? 그럼 MIT요. 하버드요. 딱 그냥 결정나 있어요 이미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레벨에 아주 저항이 나오는 경우는 학교가 이미 결정나 있는 거고 또 아주 가장 낮은 레벨에 고학년이 나오게 되면 물어보면 책에서 그러는지 다 답이 다 몰라요예요. 어느 학교 가고 싶어요? 몰라요. 전공은요? 몰라요. 그럼 나중에 취직해서 뭐 하고 싶은데? 몰라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데? 몰라요.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남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학년하고 반배치하고는 무관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12학년이나 11학년이 낮은 반에 배치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거죠.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벌써 이럴 걸 깨닫고 그때 기분 나빠갖고 해결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학년이 중요하다면 제가 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 보세요. 지금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이랑 존스홉킨스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 학교거든요. 존스홉킨스는 거의 모든 전공에서 10여 안에 다 들어있고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는 150이니까요. 자 물론 이제 화학공학 등 몇 개 일부 특수한 과들이 10여 안에 들어있긴 해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심한 차이가 나니까 만약에 오클라호마 주립대 학생들을 그대로 지금 당장 존스홉킨스에 편입시키게 되면 그날로 전부 다 퇴학입니다. 싹 다 못 따라갑니다. 그죠?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클라호마 스테이트에서도 학점 좋은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거든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존스 홉킨스를 편입하게 되면 전부 다 퇴학이라면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A 맞는 건 똑같이 힘들다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자, 존스 홉킨스 10명 중에 몇 명 정도를 A를 주게요? 3명이요. 한 30%나 한 20% 줘요? 그럼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200명 중에서 몇 명을 A를 주게요, 여러분요? 한 명이에요. Get the poin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로 퀄리티 컨트롤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해요, 진짜로요. 자, 이런 걸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요? 제가 200명, 300명짜리 수업을 들어봤는데 A 많은 애가 없어요, 거의. 존스 홉킨스는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똑같이 어려운 거죠? 이 10명이 거의 지니어스들이거든요. 이 200명은 전부 다 개, 돼지, 소, 말, 닭이지만 그중에서 1등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는 거의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인데 만약에 미국 대학을 가시는 경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되셨으면 절대로 랭킹이 떨어진 학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존스 홉킨스하고 오클라호마 스테이트하고 A 받기는 똑같이 어려워요. Almost exactly the same level of difficulty. 단 예외는 뭐죠? 브라운이나 다트무스는 쉽고 코넬이나 시카고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5개 쉬운 학교, 5개 쉬운 학교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 학교들은요, 뭐 하버드나 여러분 오하이오 스테이트나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스테이트나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나 안 달라요, 전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웃기는 대학이랑 무시무시한 대학을 둘 다 다녀가지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이랑 존스 홉킨스 안 다닌 사람들은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이 훨씬 다니기 쉬울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오클라호마 주립대죠. 요거 뭐였었냐면 히스토리였었어요. 히스토리 저 여러분 한 명 받았는 거 어떻게 할게요? 저거든요, 저게. That's me. Right? 선생님 수업시간에 말했어요. A를 한 명밖에 안 줬다고. 근데 제가 A 받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포트란이라는 포트란이라는 그 컴퓨터 수업을 듣는데 한 명. 그 다음에 분석과 애널리컬 케미스트리를 듣는데 거의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줘요. 오케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1번 화학을 듣는데 700명이 들었는데 A를 3명이 줬어요. 700명 중에 A를 3명 줬다고요. 무시무시한 학교입니다, 진짜. 가르치는 사람은 캘텍 출신인가 시카고 출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의 배치를 보면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시무시한 대학의 출신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대학교들이 암만 그 대학교는 들어가기 쉬워도 가르치는 질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운 좋았던 거죠. 왜냐면 47개 중에서 한 대학이 됐거든요. 48개가 떨어지고. 근데 이 대학이 우연히 아카데믹 퀄리티가 괜찮은 학교였던 거죠. 그런데 완전 우연은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5개 학교, 여기 5개 학교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있는 400여 개 학교가 다 그렇게 질이 좋아요.